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처음으로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중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해리스 경제 공약에선 연방 차원의 첫 가격 폭리 금지 등을 통해 생활비용 낮추기를 강력 추진하고 첫집 마련에 2만 5천 달러까지 다운 페이먼트를 지원하며 부양자녀 세제 혜택을 복원하되 신생아는 6천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미국민들의 최대 이슈인 경제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는 결정적인 시험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경합지 중의 한 곳이자 상대방이 이틀 먼저 경제정책 승부수를 던졌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대선 승리로 백악관에 들어가면은 취임 초 100일간 중점 추진할 경제정책 공약들을 공표했습니다. 첫째, 그로서리와 처방약 등 미국민들의 생활비를 낮추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at is lowering the cost of living. And I will work to pass the first ever federal ban on price gauging on food. 이를 위해 연방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판매자들의 가격 폭리, 부당한 인상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방의회에서 법제화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첫 집을 사려는 경우 2만 5천 달러까지 다운 페이먼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y administration will provide first-time home buyers with $25,000 to help with the down payment on a new home. 새 주택 300만 호를 건설하도록 스타트홈을 건축하려는 업주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키로 했습니다. 셋째, 팬데믹 시절 시행했던 확장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복원하면서 신생아에 대해서는 첫 해 6천 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해리스 경제 공약은 강조했습니다. So as president, I'll not only restore that tax cut, but expand it. We will provide $6,000 in tax relief to families during the first year of a child's life. 확장된 부양자녀 세제 혜택은 6세 이하는 1인당 3,6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3,000달러의 텍스 크레딧을 제공했다가 만료됐는데 이를 다시 복원하고 신생아는 6,000달러까지 제공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넷째, 헬스케어를 더 확대하겠다고 해리스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인슐린 가격을 월 35달러로 제한한 조치를 현재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만 적용하고 있으나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유권자들이 3명 중에 1명이나 경제를 보고 표를 던지겠다고 대답하고 있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중에서 누가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느냐에 따라 승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마침내 경제적 승부수를 던지고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해리스 시절 생활이 나아졌느냐고 반문하고 물가 급등과 실질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미국민들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고 소셜 연금과 팁에는 세금을 없애는 대신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의 수입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마침내 경제 승부수를 던져 선거 분위기를 반전시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격전지로 꼽히는 노스캐롤라이나의 10일에서 경제에 초점을 맞춘 연설로 새로운 승부에 돌입했습니다. 공화당 고인사들과 참모들이 막말까지 쓰는 비난전을 자제하고 경제와 국경 등 이슈 대결로 전환하라는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해리스 시절 여러분들의 생활이 나아졌느냐고 반문하고 민주당 정권 4년간 물가 급등으로 실질 소득이 2,000달러나 줄어들어 생활고가 극심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Does anyone here feel richer under Kamala Harris than
Crooked Joe, than you were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Is anything less expensive under Kamala Harris and Crooked Joe?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다시 집권하면 물가 잡기에 최우선을 두고 에너지 가격을 12개월 내지 최대 18개월 안에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하며 미국을 모든 게 다시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ambitious goal of slashing energy and electricity prices by half, at least half. We intend to slash prices by half within 12 months, at a maximum 18 months. And if 트럼프 후보는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자신의 퇴임 시에는 2달러 30센트였으나 지금은 3달러 33센트라고 지적하고 미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에너지 가격이 싼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어 선거 유세에서 제시한 대로 사회보장연금과 팁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There will be no tax on Social Security. We're going to stop it. And we will have no tax on tips. I said that was my plan. 트럼프 후보는 또 모든 미국 수입품들의 새로운 10 내지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경제 승부수를 던지면서도 특유의 험한 말로 해리스 후보를 공격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무능한 미친 사회주의자에게 4년을 맡겨 미국을 파괴시키도록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카말라, 당신은 해고야, 여기서 나가 라고 외치자고 일갈했습니다. You were a terrible attorney general. You were a terrible district attorney. You're the worst vice president in history. Kamala, you're fired. Get out of here. Go. Get out of here. 트럼프 후보의 이번 경제정책 연설은 우위에 있던 경제 이슈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자 16일 같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경제정책 공약을 제시할 카말라 해리스 후보에게 선제 공격을 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 카말라 해리스 후보 간의 맞대결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정책 승부수로 많이 기울겠지만은 미국 경제 상황 변화로 해리스의 부담이 가벼워지는 반면 트럼프의 핵심 무기는 다소 무뎌지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가 2022년 6월 9.1%까지 치솟았다가 이번 7월에는 2.9%로 3년여 만에 최저치로 진정되고 9월부터는 기준금리 인하도 단행되기 시작해 고물가 고금리가 다소 해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인 듯 바이든 후보 시절에는 트럼프 후보가 경제정책에서는 압도했으나 해리스 후보는 경제 신뢰도에서도 42대 41%로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이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팁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텍스프리 팁 방안을 공약하고 나서 실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노 텍스 팁에 대해선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지만 10년간 2,500억 달러, 대규모 전환 시 5천억 달러 이상 세수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입법에 성공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이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팁 소득에 대한 비과세 방안을 공약하고 나섰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서부의 격전지 중의 한 곳인 네바다 라스베가스 유세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서비스업계 종사자들이 내고 있는 팁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없앨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네바다 라스베가스의 근로자들 가운데 레저, 호텔, 식당 종사자들이 25% 이상 차지하고 있어 서비스업계 종사자들과 이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라티노 유권자들의 표심을 향한 공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달 앞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먼저 텍스 프리 팁, 즉 세금 없는 팁 방안을 공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네바다 라스베가스 유세에서 내가 재집권하면 여러분들이 받는 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팁 소득에 대한 비과세 방안을 따라하자 트럼프 후보는 SNS에 카말라는 내 세금 없는 팁 정책을 카피했다며 그것은 트럼프 아이디어라고 공격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지만 텍스프리 팁 아이디어는 워싱턴 정치권에서 오래된 아이디어이고 이미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법안까지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 대통령 후보들이 팁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똑같이 공약함에 따라 2025년 이후 팁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팁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상당한 세수입 손실과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워싱턴 의회에서 입법에 성공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당파적인 경제 싱크탱크인 CRFB, 즉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현재 신고되고 있는 600만여 명의 팁 소득만 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10년간 2,500억 달러의 세수입이 없어지게 된다고 추산했습니다. 보다 심각한 부작용으로 서비스 업종의 종사자들이나 고용주들이 통상적인 임금을 세금 없는 팁 소득으로 대거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상 임금에서 팁 소득으로 10%만 이전해도 10년간 2,750억 달러의 세수입 손실이 발생해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세수입 손실 2,500억 달러를 포함하면 5천억 달러 이상의 세수입이 날아갈 것으로 CRFB는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선 현재 팁이 과도해지면서 팁플레이션이란 원성까지 듣고 있는데 텍스프리 팁 공약은 특정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인기 영합 구호로 비난받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취약점인 국경 이민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국경 통제와 서류 미비자 구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포괄 이민 개혁을 내걸고 나서 국경 폐쇄와 불법 입국자들의 추방을 주창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맞대결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총수로 일하며 한 해 200만 명 이상 불법 입국을 허용했다고 공격하고 있고, 해리스 후보는 최근 국경 통제로 55%나 급감했다고 반박하며 이 초당적 이민 개혁안을 좌초시킨 인물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 유권자들이 경제에 이어 두 번째 핵심 이슈로 꼽고 있는 국경과 이민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주무기로 삼아온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나선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멕시코 국경과 접하고 있는 애리조나 유세에서 15,000명 이상 운집한 청중들 앞에서 우리는 강한 국경 안전과 동시에 자격 있는 이민자들에게는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포괄 이민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Comprehensive reform that includes strong border security and an earned pathway to citizenship.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주무기로 공격해온 통제불능의 불법 입국자 문제에 대해 최근 들어 급감해 옛말이 됐다고 반박하고 올해 초 초당적인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마련됐는데도 선거를 위해 이를 좌초시킨 인물은 바로 트럼프였다고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바이든 해리스가 붕괴시킨 국경을 틀어막고 2천만 명을 목표로 역대급 추방 작전을 벌이겠다고 공언해놓고 있습니다. That we're running against a person that had no idea what she was doing on the border. To start the largest mass deporta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그러나 트럼프 후보는 국경에서의 상황 변화로 국경 이민 문제에 대한 핵심 무기 하나를 상실할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월 초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해 불법 입국자들이 하루 2,500명에 도달하면 국경을 일시 폐쇄시키는 정책을 가동한 후에 국경 체포자들이 대폭 줄어들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국경 체포자들은 무려 25만 명이었으나 올 6월에는 8만 4천 명으로 30% 감소한 데 이어 7월에는 5만 5천 명으로 55%나 급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의 역대급 추방 작전은 실행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고 서류 미비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3D 업종을 비롯해 경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체로 청년들인 다카 드리머들을 중심으로 일부 자격을 쌓은 서류 미비자들에게는 영주권과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이민개혁안이 유권자들로부터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추진하려는 포괄 이민개혁안의 첫째, 현재와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통제, 일시 폐쇄 방안을 그대로 담고 마약 카르텔, 인신매매 조직 등을 강력 차단하기 위해 국경 순찰대원들과 첨단 감시 추적 장비들을 대거 보강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방상원에서 추진했던 서류 미비자 구제 조치대로 수백만 서류 미비자들이 수년에 걸쳐 임시 신분,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드리모아 농장 근로자 등은
보다 일찍 그린카드를 취득하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서류 미비자들이 미국 시민이 되기까지는 대략 8년 내지 10년은 걸리도록 규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셋째, 합법 이민 적체 서류를 대거 없애기 위해 미사용 영주권 번호를 사용하고 합법적인 취업 비자와 합법 이민을 확대하는 방안도 채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7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2.9%를 기록하며 3년여 만에 처음으로 2%대로 내려가 9월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물가와 고용에서 긴급성을 보이지 않아 일단 9월 18일에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9월 6일의 8월 고용지표와 11일의 8월 물가지수에 따라 0.5%포인트 인하하는 B컷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물가가 매달 진정되면서 3년여 만에 첫 2%대로 내려감으로써 9월 기준금리 인하는 더욱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7월에 2.9%를 기록했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6월에 3.0%에서 추가 진정된 것이고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연속 둔화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CPI가 2.9%를 기록한 것은 2021년 3월 이래 3년여 만에 처음으로 2%대로 내려간 겁니다. 전년보다 식품 가격은 2.2%, 에너지 가격은 1.1%, 주거비는 5% 올라간 수준을 보였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7월에 3.2%를 기록해 전달의 3.1%보다 소폭 둔화됐습니다. 코어 CPI 3.2%도 2021년 4월 이래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물가 인상에 접어들기 시작함으로써 4년여 만에 처음 내리는 9월의 기준금리 인하는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 지표들은 물가 불안이 없어져 9월 기준금리 인하를 보다 확실하게 만드는 동시에 한꺼번에 0.5포인트까지 내려야 하는 긴급성도 완화된 것으로 CNBC는 해석했습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가 9월 18일에 팬데믹 시절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되 0.5포인트 대신에 통상적인 0.25포인트 내리게 될 가능성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CNBC는 분석했습니다. 기준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그룹의 투자자들은 CPI 발표 직후 수정한 금리 예측에서 9월 18일에 0.25포인트 내리는 스몰컷 가능성을 59.5%로 올려잡아 0.5포인트 인하하는 B컷 가능성 40.5%보다 높게 잡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0.5포인트나 내리는 이른바 B컷을 단행할지는 9월 6일 발표되는 8월의 고용지표와 11일에 나오는 8월 CPI 소비자 물가를 보고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월 고용에서 실업률이 4.3%에서 더 상승하거나 일자리 증가폭이 10만 개 아래로 급속 냉각되는 동시에 9월 물가가 크게 요동치지 않으면 0.5포인트 내리는 B컷이 고려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고물가가 많이 진정된 것으로 발표됐으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고통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주요 식품들은 지난해보다 10 내지 20%나 올라 있고 자동차 보험료는 18.6%, 노인 홈케어는 10%, 병원비는 6%, 렌트비와 보육비는 5% 인상돼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민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고물가 진정은 숫자에 불과할 뿐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가 7월에 2.9%로 3년여 만에 처음으로 2%대로 떨어져 뚜렷한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주요 식품 가격과 서비스 비용, 렌트비 등 주거비는 평균 CPI보다 훨씬 많이 올라 있어 지수 물가와 체감 물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CPI 물가에서 장바구니 물가는 지난해보다 급등한 채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조류 독감으로 급등했다가 정상화됐던 계란값이 7월에는 다시 지난해보다 19.1% 급등해 있습니다.
주스 음료도 식품 가운데 가장 높은 19.2%나 올라 있습니다. 핫도그에 들어가는 프랭크 소세지는 9.7%, 베이컨은 8.5% 비싼 편입니다. 구이용 쇠고기는 7.5%, 돼지고기 폭찹은 7.3% 올라 있습니다. 외식 비용은 지난해보다 4.3% 비싸졌습니다. 식품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 비용도 평균 CPI보다 훨씬 급등해 있습니다. 수년째 급등해온 자동차 보험료는 7월에도 지난해보다 18.6%나 올라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홈케어 비용은 9.8%나 인상됐습니다. 스포츠 입장료는 8.8% 올라 있고 배달료는 7.8% 높은 수준입니다. 애완동물 식품은 6.6% 올라 있고 병원비와 자동차 정비 비용은 각 6.2%씩 인상됐습니다. CPI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가운데 렌트비는 지난해에 비해 아직도 5.1%나 올라 있습니다. 자녀 보육비도 5.1% 인상돼 있어 부모들을 휘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치솟는 집값과 높은 이자율, 공급 부족으로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투자자들과 헤지펀드가 저렴한 가격의 집들을 싹쓸이하고 있어 주택 구매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감소, 공급망 문제, 모기지 이자율 상승은 물론이고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는 평균적인 미국인들이 주택 구입을 할 수 없도록 집값 상승을 만들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은 투자자와 헤지펀드가 주택을 구매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25년 동안 주식시장을 압도했지만 소수의 부자만이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코어 로직은 미국 주택 구매의 투자자 점유율이 2023년 말 현재 거의 29%까지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24년에는 무려 3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2022년 3월 이후 11차례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높은 모기지 이자율로 인해 구매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완전히 방해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임대 수요를 촉진했으며 투자자들은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투자자가 구매하는 주택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진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어로직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주택 투자자 지분이 30% 이상인 8개 주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35%, 조지아 34%, 뉴멕시코 33%, 캔자스 32%, 텍사스 31%, 네바다주 31%, 애리조나, 테네시, 유타가 30%입니다. 투자자가 구입한 주택은 임대업으로 수익을 얻는 자산으로 투자자 소유권은 지역 주택시장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임대업을 통해 주택 가격과 임대료를 상승시켜 점점 더 지속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주택 부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기지 금리와 주택 가격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 재고가 감소되고 있고 주택을 구입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막대한 돈을 가진 투자회사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제시하는 전액 현금 제한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시장이 계속 뜨거워짐에 따라 수요 증가로 인해 가격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예비 주택 소유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미국 전역에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탐욕스러운 헤지펀드를 통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에 관한 헤지펀드 통제를 종료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00채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펀드에 대해 연방세 처벌과 같은 조치를 도입하고 헤지펀드와 투자자가 지정된 비율의 주택을 판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헤지펀드 및 유사한 투자자가 단독주택을 구입하고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소매점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대형 소매점들이 유리 케이스에 자물쇠를 걸어 잠궈놓거나 감시 카메라, 영수증 스캐너를 설치하는 등 도난 방지책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들은 접근성이 편리한 온라인 쇼핑으로 더욱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매점에서 도난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여러 소매업체들은 치약부터 세탁세제, 영유아용 분유까지 일부 물품을 자물쇠와 열쇠로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CVS, 타겟 및 기타 체인점들은 물품 거치대에 바리케이트와 유리 케이스를 설치했으며 물건을 꺼내기 위해선 직원을 불러야 합니다. 일부 자이언트, 세이프웨이 매장에서는 보안 게이트를 설치하고 나가기 전에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또한 도난 방지를 위해 셀프 계산대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셀프 계산대에서 살 수 있는 품목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소매업체들은 유리 케이스, 카메라, 영수증 스캐너 등 도난 방지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지책은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매출을 15%에서 25% 감소시킬 수 있다고 도난 방지 기술 회사인 인디메의 CEO 조 부다노가 전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데이터 리테일 분석가인 닐 손더스는 잠긴 케이스의 불편함과 케이스를 열어줄 직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결국 고객들이 온라인 쇼핑을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2028년까지 미국 온라인 소매 매출은 1조 6천억 달러에 도달해 미국 전체 소매 매출의 27.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료품 판매에서 온라인의 점유율은 2023년 14.4%에서 2028년 1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온라인 식료품 시장은 2028년까지 2,665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지난 1년 동안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했다고 답했으며 매주 62분을 온라인 쇼핑에 소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쇼핑은 프로모션 코드 등의 할인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이 알츠하이머를 알리는 조기 신호들을 빨리 알아차리면 치료 시기도 빨라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치매 환자들의 약 10%에서 초기에 이상한 시각장애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시각장애는 시력 검사에선 문제가 없지만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지 정지해 있는지를 판단하거나 떨어뜨린 물건을 짚는 시각에 이상이 생겨 일상적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데요. 알츠하이머를 알리는 조기 시각장애 안혜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뉴럴로지 저널의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조기 경고 신호를 발견하여 더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게재했습니다. CDC는 약 580만 명의 미국인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성 질환은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이며 기억, 사고 및 언어와 관련된 뇌 영역의 기억 상실 및 인지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우리 뇌의 세포 안팎에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과정을 촉발하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알려진 치료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질병이 조기에 발견된 경우 환자에게 안도감을 제공하고 증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약물들은 개발되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환자 10명 중 최대 1명에게 발생할 수 있는 초기 증상인 이상 시력을 발견했습니다. 눈 검사에서 정상적인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판단하고 움직이는 물체와 고정된 물체를 구별하고 쓰거나 떨어뜨린 물체를 회수하는 작업 등의 이상이 생기는 후방 피질 위축이라는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후방 피질 위축을 경험한 16개국에 1000명의 환자를 조사한 결과 이들 중 94%가 일종의 알츠하이머병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이전 연구에서는 종종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증상인 기억상실 환자의 70%만이 이 질병에 대한 바이오마커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임상의와 환자 사이에서 이러한 상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후방 피질 위축에 대한 더 많은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시각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검안사나 안과 의사를 만날 수 있는데 안과 의사는 후방 피질 위축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를 조기에 식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임상 환경에서 더 나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환자 치료의 발전뿐 아니라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방 피질 위축 이면의 메커니즘에 대한 더 많은 연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가는 환자가 올바른 진단,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가 증후군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북한은 팬데믹 이후 특정 국가에만 관광을 허용해 왔는데요. 올 연말에는 5년간 굳게 닫았던 국경을 열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심지연의 산악 북부 도시를 먼저 개방하고 점차 평양이나 다른 도시들도 문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에 대해선 입국을 금지했고 미시민권자들은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로 방문이 어려운데요. 자세한 내용 류령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다시 북한을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은 2020년 초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자체적으로 국경 봉쇄 조치를 취했고 작년 중반에야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해 소수 러시아 관광객들만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 국가의 시민에게만 관광을 허용했던 북한이 약 5년간 굳게 닫혔던 국경을 열어 올해 12월에 삼지연의 산악 북부 도시를 개방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한을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의 한 분석회사인 코리아 리스크 그룹의 CEO인 체드 오케럴은 북한의 국경 재개방 발표에 의구심이 있다고 BBC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북한 방문 투어를 주관하는 중국 여행사인 선양의 KTG 투어와 고려 투어는 북한 내 현지 파트너로부터 정부가 일부 지역으로의 여행을 허용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선양 KTG 투어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곳은 삼지연뿐이지만 평양과 다른 곳도 개방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베이징의 고려 투어 역시 관광객들이 12월에 북한의 삼지연 외 다른 지역을 잠재적으로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단 북한은 자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 여행을 제한시켰습니다. 고려 투어는 BBC의 북한 당국이 남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관광객들이 여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북한으로의 여행에 강력한 금지 권고를 내려 방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북한 관련 매체에 따르면 삼지연은 최근 몇 년 동안 대대적인 재개발이 진행 중이며 김정은 위원장은 7월에 삼지연 공항을 재건하고 군용 스키 기지를 리조트로 전환했으며 새로운 철도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호텔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7월 백두산 삼지연 지대를 인민들의 문화 정서적 요구를 최상의 수준에서 충족시키고 국제 관광을 활성화하는 사계절 산악 관광지구로 구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지연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넘나드는 북한의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겨울철 볼거리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건국자인 김일성이 일본 점령군과 싸우고 혁명을 일으킨 곳입니다. 고려 투어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 소개 투어는 일반적으로 출발지, 기간, 그룹 규모, 숙박 등의 요소에 따라 1인당 약 90만 원에서 225만 원 사이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개방적인 움직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경 재개방은 중국인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 여행객은 팬데믹 이전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분석 웹사이트인 NK뉴스에 따르면 2019년에는 35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해 평양에 막대한 수입원을 제공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